자, 객체 지향에 대해서 말하는 인형 그리고 배터리, 건전지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뭐 객체 간에 상호작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문법적으로 자바의 클래스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러기 전에 객체 지향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클래스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내용들이에요. 완전히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요 특징이랍니다. 캡슐화 그리고 뭐 은닉화, 이 두 가지를 뭐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 이미 해봤죠. 인형을 만들 때는 얘가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인형이다 라고 해놓고, 인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 데이터, 기능, 메서드. 어제 데이터로는 메시지, 녹음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저장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녹음하는 기능이나 녹음한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 이런 게 있었죠. 자, 인형을 이루고 있는 관련된 것들만 묶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캡슐이라는 개념이에요. 캡슐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된 것만 묶어주자. 그걸 클래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닉이라는 개념도 같이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인형이 내부에서 어떻게 녹음을 하는지, 어떻게 녹음된 내용을 출력하는지에 대한 기능 정보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외부의 기능만 공개가 돼서 그냥 녹음해야지 눌러요. 거기 필요한 걸 내가 말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녹음 기능을 동작하고 자신의 저장 공간에다가 녹음할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개념은 외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들은 클래스에서 정의를 할 때 private 이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이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음하는 기능 그리고 출력하는 기능, 요거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앞에다 public이라고 선언을 해줘요. 그럼 요거는 가려놓고 요거는 공개해놓고, 이런 개념의 속성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인형이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인형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형이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들은 private 이라고 써주고, 공개할 것들은 public 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두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걸 해두는 게 쉽게 생각해서 일상생활에서 그 있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너목보? 목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강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공개되어 있지 않죠. 객체들마다 자기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요. 값들 특히.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들은 보통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프라이빗 되는 것들은 값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은 사람들 각각의 객체마다 각자 가지는 값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나요?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너의 생각을 말해봐 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외부에 공개해 주겠죠. 누가? 그 객체가. 그래서 값은 숨기고 기능은 공개하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게 돼요. 이제 이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얘를 이해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클래스들을 막 정의를 해요. 클래스들. 어제도 우리 2개 만들었죠. 인형이랑 건전지랑. 그 이상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봤더니 기능들이 뭔가 관계된 것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묶어갖고 클래스로 만들고, 요것도 묶어서 클래스로 만들고, 요것도 묶어서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여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도 있고 뭔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속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다가 그걸 상속해 와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는 그대로 재사용하고, 그 재사용한 기능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죠. 이미 다 잘 돌아가고 있었던 코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좀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만하게. 이런 게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이제 이걸 클래스에서 적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 상속이 기반되어서, 이 상속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상속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추상화랑 다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뭐가 필요할지 대략 결정해 두는 개념을 만들고, 요거를 상속해서 구체화라는 걸 시킵니다. 선언만 해두고 여기서 정의를 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런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걸 활용하는 개념이 될 거고요. 추상 클래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 개념들은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번 봤죠. 오버로딩. 뭔가 하나의 형태인데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요것도 역시 상속, 추상화, 다형성 해서 연결해서 같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다형성의 특징은 현실에서 있어요. 여러분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전자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전자제품. 어제 말하는 인형 전자제품이죠. 그리고 건전지도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전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되는 모든 기계장치들은 다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전자제품이야? 굉장히 다양하죠. 그럼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뭔지는 알잖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죠. 그런 걸 정의할 때 추상화라는 기법을 활용해요. 그렇게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을 나중에 내가 필요한 어떤 실제 TV 같은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 TV는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속받아서, 추상화되어 있는 걸 상속받아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상속받는 게 TV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떤 특징을 또 갖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TV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으로 전자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해서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TV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클래스를 갖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구체화시킨다 라는 개념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고요. 메서드 같은 경우 우리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었죠? 같은 이름인데 동작하는 기능들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특징들이 전부 이제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는 다형성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공부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데, 요런 대략적인 개념들을 한 번쯤 들어두고 이 클래스의 문법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될 겁니다.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라봤더니 현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객체 지향을 봤더니 객체들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더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으셨던 개념들과 지금 요 특징들을 같이 혼합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객체 지향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문법 봐야 되니까 대체 자바에서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